예, 안녕하세요. 부천시 체육회 회장 후보 기호 1번 부천사람 부천체육인 정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체육인으로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신 기자님과 존경하는 일부 대의원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4년을 책임질 부천체육회의 향방의 키를 잡고 운전할 사람을 선택할 매우 중요하고 책임스러운 중책을 맡으신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저는 부천에서 틀을 잡고 제2의 고향으로 살아온 지 벌써 32년입니다. 평생을 스포츠인으로서 엘리트 아마추어 선수 생활 2년과 한국복싱연맹 프로 8년으로 선수 생활을 했으며 또한 사랑하는 부천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2명의 아들이 성장한 고향입니다. 2 아들이 태어난 고향이며 결혼시키고 현재도 살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본인은 종목별 부천시 복싱연합회 초대회장과 부천축구협회 오중구 축구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부천시 체육회 이사로서 22년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민대학교 레저 건강학과 지도교수도 겸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개성홍삼 회장과 극동제약 대표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평생 오로지 체육인과 사업가로만 살아왔습니다. 체육인 정신으로 사업을 잘 일구어 주식회사 개성홍삼 회장, 정삼원, 천지웅, 개성홍삼 농산, 극동제약 대표로 기업인으로서도 사회봉사와 함께 바른 정신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사람, 부천체육인으로서 마지막으로 봉사의 불꽃을 피워보고 싶어 체육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2년 동안 체육회 이사로서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을 체육인이 직접 나서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체육과 종목을 위하려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겠습니다. 체육인으로 보는 눈으로 부천시 체육계 민선이 이기는 체육복지운동, 엘리트 전문운동, 사회복지치유운동으로 부천시민 전체가 하나 되는 즐거운 생활체육 속에 엘리트와 1차적 구분운동을 꼭 실행하고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부천시 체육 발전을 위한 분배의 공평성과 융통성 있는 지원을 할 것이며 올바른 민선 이기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부천시 전체 예산은 약 2조 2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체육회 지원은 실지원 예산은 약 50억 정도입니다. 도비 국비를 합하면 약 85억 정도인 걸로 압니다. 그런데 체육 종목으로 실제 지원되는 것은 약 4억 5천에서 5억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운영비로 다 잘 사용하고 있겠지요.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겠습니다. 시장님과도 잘 협의하여 시의회와 가장 원만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참고로 부천시 전체 예산의 약 2조 2천억 원의 1%만 받아도 210억입니다. 0.5%면 105억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0.25%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5억에서 약 4억 5천에서 5억 정도만으로 종목별 분배가 되고 있지요. 그 중에 어떤 종목은 1억을 받고 어떤 종목은 200개 못 받는 종목도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종목에게 2배로 올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정관 개정을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회장 출마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가 맞습니다. 경기도 체육회 회장 출마자는 경기도민으로가 맞습니다. 부천시 체육회 회장 출마자는 부천 시민으로가 되어야 합니다. 원래 부천 시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선거 몇 개월 전에 체육 관련 관심도 부족하고 이사회 입회도 얼마 안 된 등기 이사님들께서 몇몇 체육회 직원의 안내 설명과 복잡한 정관에 서로만 듣고 급히 통과시켰더라고요. 경기도의 질의안이 상위 정관을 참고하고 지역별 정관은 지역체육이사회에서 수정하여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부천시 정관을 보면 선거 입후보를 제주도와 울릉도, 북한 사람이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무나 체육회장에 출마할 수 있어요. 부천시 체육회의 질의안이 국회의원과 정치인도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최소한 주소 이전이라도 합니다. 주소 이전하고 나서 정치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시지요. 공직선거와 민선선거는 틀립니다. 부천시 체육회장 출마자는 최소 5년에서 부천시에 10년 이상 거주한 부천 시민이 되어야 부천의 애착과 책임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민선 2기 현재 선거 현황은 더욱더 혼탁해졌습니다. 체육회 예산 집행을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부천에서 주소가 안 되어 있어도 사업하는 사람은 체육이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수석 부회장까지 체육회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까지는 아닙니다. 부천에서 회장할 사람이 없어서 타지 주소로 되어 있는 그런 분을 모시고 와야만이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정치하시는 분은 정치를 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말을 잘 바꾸는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지금은 체육만 한다 해놓고 체육회를 등에 업고 인지도를 높여 시장에 출마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 이상 민선체육회를 정치의 소유물로 이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그를 따르는 일부 정치인들이 벌써 나서서 전무님이나 이사회 그 외 지인들한테 전화를 넣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선거법에 당연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저는 종목회장이 되면, 저는 체육회 회장이 되면 종목별 기업체와 지역기업체와 한 종목 협찬사 MOU를 진행하여 55개 종목과 55개 기업체를 선정하여 연간 후원사를 매칭시키어 기업과 종목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직접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정단체, 준단체, 인증단체, 관리단체 모두 우리 부천의 체육인이며 소중한 인재이며 재산입니다. 각종 사무실이 구비되어 있지 못한 종목은 최대한 사무실을 종목 전체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가장 먼저 도자기 박물관 자리를 칸막이 공사하여 사무실을 사용토록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용 팩스를 설치하여 사용토록 하고 체육회 직원을 한 명 집중 배치하여 여타 자료 입안과 종목에 도움을 드리고 연락과 자료 보관,
체육회의 업무 진행과 대정산의 효율성과 원활함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역곡 스포츠센터의 조감도가 나왔습니다. 완공되면 부천시 체육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와 조영익 시장님을 제가 못살게 굴어서라도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종합운동장 근처, 여월 중수장 근처나 부천시 체육 종합운동장 근처나 용월운동장 근처 부천시 체육 육석센터를 조성하여 바닥 면적 600평 정도의 지하 주차장 3층과 지상 7층 정도를 만들어 각 종목 운동시설 설비와 함께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체계적 전문 지도자의 프로그램과 종목별 직접 운영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가족은 약 32만 명입니다. 체육인이 단합과 단결이 되면 성과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전 종목을 유튜브 전국 생중계를 진행하여 부천시 체육의 활성화와 부천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상 종목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으며 노문선 회장님의 도움을 받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승부의 CCTV도 바로 VAR로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기 중 지금 선거권이 없는 낙후된 종목, 인정단체, 준단체, 관리단체에 개인 사비를 들여서라도 4년 동안 낙후된 종목 발전을 목적으로 현금과 현물을 합하여 2억 정도를 협찬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부천시의 소중한 재산이지만 선거권도 없고 그냥 팽개쳐져 있는 종목들입니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회장이 낸 기금은 선거권이 없는 준단체, 관리단체, 인정단체를 체육회 내에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일 없도록 제가 직접 관리하에 적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도로 밑을 이용한 아파트 방음벽 판넬을 사용하여 소방, 환풍, 공기정화시설을 완비 후 운동시설로 사용토록 바닥에 인조잔디 등 여러가지 활용도로 검토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은 땅이 좁아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체육과 관련이 없는 차량 등록과 불법 주차가 외에 몇 군데를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 오정구청으로 타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과 의논하여 전체를 체육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악의 순간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저의 인생 지표처럼 끝까지 마지막 라운드까지 뛰는 복싱 선수의 모습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체육인 정신으로 성공한 기업과 경영자로서 체육행정을 가장 올바르게 경영하겠습니다. 2. 엘리트 선수 출신으로서 엘리트 체육을 체계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엘리트를 위한 지원책을 별도로 적극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선수 육성 후원비, 성과 상금제, 포상제도 등 예를 들면 전국 구간 마라톤, 코오롱 마라톤에서 부천 홍보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었다고 보여집니다. 3. 체육시설 확보를 가장 빠르고 쉬운 것부터 집행하겠습니다. 사무실이 없는 전 종목을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용 가능한 체육 관련 시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체육 홍보를 위한 또한 전 종목 유튜브 생중계를 전국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체육의 활성화와 부천시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육상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으면 아마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회 내에 기자님들을 위한 홍보 소통실 및 출입 기자실을 마련하고 예산을 일부 집행하여 지역 언론과의 유대감을 높이고 정보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 잘못된 정관 개정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바로 수정하고 고치겠습니다. 7. 체육회 직원의 잘못된 나태와 아집을 고쳐서 바로 가는 체육회를 만들겠습니다. 9. 전국 대회를 유치하여 예를 들어 태권도,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피구, 복싱, 체조, 치어리딩 등등 실내 여러 종목에는 전국 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구는 저의 당락과 상관없이 전국 대회 유치권을 전국 회장에게 약속받았습니다. 체육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국 대회를 하면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 사사분기를 나누어 종목 회장님, 이사님, 전무님들과 같이 조영익 시장님과의 소통 간담회를 정기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출신 대한민국의 체육 레전드를 초청하여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부천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육을 이용한 정치인이 되지 않을 것이며 사면의 민선 2기 체육인으로 단임의 멋진 체육인으로 남을 것이며 정정당당하게 앞으로의 회장 역할을 하며 체육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부천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체육인을 위한 수확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봉사하는 체육인의 모습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회장 출신, 엘리트 선수 출신, 생활 체육인 출신 정은우입니다. 기호 1번을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체육회와 55개 종목이 좋아지고 발전합니다. 기호 1번 정은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자료를 준비 중이고 그 자료의 일부는 녹음을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머지 두 후보께서도 이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구태정치의 한 본보기입니다. 체육회는 깨끗하고 정리가 되은 정직하고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치인을 내세워서 이러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출마자들이 정윤종 체육회에서 정윤종 회장님 입회하에 공명선거 실천 협약서라는 이렇게 서로의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도 지켜지지도 아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인이 나서서 체육회가 정치인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고 정치인이 하면 무조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의 관치 정치의 하나가 아닐까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후보님과의 다른 타 후보와의 의논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가 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난 다음에 추후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뒤에 보니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어떤 네. 분이 오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일부 저를 지지하는 대의원이신 분도 몇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를 지지하는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선거에 관련된 분들은 아니시고 저를 응원해 주러 오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질문? 예. 저희 질문입니다. 네. 이 프로필에 보면은 22년 동안 체육회 이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22년 동안 그 후보자께서 그 체육회 이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준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체육회 이사는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부 맹해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의원과 이사회는 차원 자체가 틀려요. 체육회 이사로서 정관을 개정하고 그 체육회를 그 운영을 하는데 옛날에 그냥 민선 1기 이전에는 체육회장을 뽑는데 거기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22년 동안 종목회장을 중간에 하였고 또 체육회를 응원회로 다니고 격려하고 후원하고 그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또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봉사하는 게 이사회의 역할입니다. 가장 큰 역할이고 정관 개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경도신문의 김강수 기자인데요. 네. 기자회견 중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좀 전에 아까 우리 동료 기자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제가 하고 싶어요. 네네. 내용에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우리 선거가 22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3일 남았는데 선거 막판에 상당히 중요한 그 얘기인데 네. 이게 부천시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를 떠나서 네. 우리 많은 기자들이 오늘 그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후보자 앞에서 네. 수행했던 후보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기자들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네. 이게 허위 사실 유포인지 네. 아니면 무건지 네. 아니면 진짜 진실하다면 그 중에 후보자가 무슨 어떠한 그런 걸 갖고 계시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후보자들하고 맞습니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는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 상당히 도움이 예, 되고 개인 만약에 녹취- 안 하신다면 잠깐 안 하신다면 그거는 그랬을 것이다라는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음해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예.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 대목만이라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무고가 안 되죠. 예. 저는 거기에 대한 녹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라고 하시니까 일부 녹취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가 아닌 타 후보도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자회견 날짜가 먼저 잡히다 보니까 제가 먼저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거기에 수행하는 분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당협위원회에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당협위원회에서는 내난 사람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 후보자의 수행하시는 분은 이거는 선거에 위반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한답니다. 알아서 하는 일은 선거에 위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할 거냐?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네. 내용이라도 좀 얘기해 주세요. 내용. 무슨 내용이에요? 아, 지지 요구입니다. 모 후보를 지지해달라. 나하고 인부 친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고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또한 질문 있습니까? 지난번에 뒤에. 네. 그러면 그 지목하는 후보에 그 친한 정치인들이 네. 그 대의원 자격을 갖고 있는 그 회원분들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제가 전부 다는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100%는 지금 녹취록을 갖고 계신 녹취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 갖고 계신 게 네. 그 자격이 대의원 자격이 있는 분한테 네. 전화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는 분한테도 원래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는 후보자 혼자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무이사라고 했는데 정무이사님은 선거권이 없지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 후보자가 원래는 후보자 개인이 대의원한테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선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의원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대의원을 아는 지인이나 이런 분들은 선거인단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지지하고 그렇지만- 이런 거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육을 받을 때 예. 영향을 주는 사람, 그 선거권자, 선거인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저희한테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졌던 분이 예. 그동안에 그 정치를 하시면서 사실 그분 외에 다른 여러 정치인들이 전화를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은 나서지 않으셨어요. 근데 모 씨는 나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대의원은 아닌 대의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한 거죠. 지지 호소를 했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러면 가지고 계신 거는 그러면은 대의원하고 직접 영향을 줘가지고 그 대의원하고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맞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지. 네네. 아까 얘기한 그 선거법 논란의 그 소지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는 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자의적으로 이 사람이 이 대의원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가지고 이게 불법 선거냐 아닌지 규정을 지금 못 짓는다는 그 얘기예요. 불법 선거는 제3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선 선거는 공직 선거와 민선 선거는 완전히 틀려요. 이거는 혼자만이 할 수 있고 아무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법 선거는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을 취했으면 본인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지지한다 해도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했으면 그건 모르잖아요. 그걸 불법 선거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의적으로 했고 안 하고 이거를 판단을 못 하시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걸 다 숨기자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죠? 이 기자회견에서 불법 선거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불법 선거에 대한 거는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우리가 뭐 말 그대로 그 후보자가 어떤 사람과 고용이나 아니면 둘이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게 관계 어떤 있습니다. 금전적인 거나 아니면 이권이나 이런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네.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지지 비관을 했으면 그건 당연히 불법 선거에 대한 의혹이 되게 되는데 네네. 그 관계를 증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전무님들은 각 종목의 대의원들을 다스려요. 그리고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종목 회장님들을 이래 거의 선택을 하고 누군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종목 회장에 야 누구 찍어라고 하면 거의 70% 80%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회장님은 사실은 어떤 자본력과 또 경영 그다음에 그 전체에 대한 거를 할 뿐이지 실제 종목을 움직거리는 분들은 소중한 전무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무님들한테 전부 다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불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운동을
다른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대 선거운동 할 때 똑같은 현상이 1대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1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고소고발도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벌금 받았습니다. 벌금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네네. 80만 원 받았더라고요. 그럼 고발 대상자는 후보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옆에서 지금 지지를 호소하려고 전화를 건 사람? 후보자도 벌금 대상자가 되고요. 네. 그래서 그 했던 분, 네네. 그분도 같이 받는 거예요. 아 그럼 이번에 고발을 하게 된다면 두 분 다 하게 됩니까? 예, 다 해야 되겠죠. 아니 그 지지자 전화를 하신 분을 고발을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실 거예요. 아, 판단을 하셔서 거기서 검찰에 고발을 하든 경찰에 고발을 하든 해서 거기서 알아서 하시는 걸로 압니다. 이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니기 그러면 때문에. 일단 그 지지를 호소하고 전화를 건 분을 네네. 먼저 부르겠죠. 그러니까 그분을 고발하겠다는 얘기죠?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을 지지선을 했느냐 이렇게 아마 검찰에서 조사하시겠죠. 아주 제가 이건 이제 상식적인 선입니다. 다음은 좀 물어볼게요. 네네. 이번에 그 세계장 후보자들이 낸 것이 회비인가요? 상금인가요? 10만 원인가 냈죠? 1,000만 원. 네. 근데 그 혹시나 당선되면 네. 그 지금 현재 그 체육회장들이 네. 1,000만 원의 기타금을 내고 네. 항공편 연 2천만 원 들고 알고 있는데 예. 회장님 당선되시면 기타금 1,000만 전번에 2억인가 뭐 낸다고 했는데 아직도 2억이 유효한 건지 그 2억이라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무슨 2억은 말입니까? 정단체가 아닌 인준단체, 인정단체, 관리단체, 부천입니다. 투표권이 없는 단체, 낙후된 단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거기는 500도 못 받고 200도 못 받고 100만 원도 못 받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자금이 없어서 대회를 열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뭐 현물도 없고 현금도 없고 대회를 못 열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부천시 그것도 체육이고 우리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전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하겠다. 대외 지원을 위해서 2억을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연 2천만 원을 인공비를 받는데요. 당선되시면 항공비는 해당이 3천만 원이에요. 안 받으실 수, 안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써가지고 써야죠, 당연히. 그건 체육인을 위해서 써야죠. 그럼요, 써야죠. 네.